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네, 네. 다 각자 이렇게. 네. 어쨌든 미용, 건강 이런 쪽이잖아요. 다이어트도. 제일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요? 네, 한약을 드세요. 다이어트 한약.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다이어트 하면 저도 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먹어봤거든요. 네. 효과 없던데요? 그래? 네. 너무 그냥 맛있어. 덜 먹는 게 최고예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 한약을 먹으면서 항상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덜 먹고 운동하세요. 그럼 뭐하러 한약 먹어?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약으로 살 뺀 거보다는 네. 한약 먹고 나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러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운동하고 그래서 살 뺀 게 좀 크지 않나. 입맛을 좀 줄여주는 뭐 그런 네, 약인 그래서 모양이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의지, 살 빼겠다라는 의지, 네. 그쵸, 네, 그쵸. 피부가 좋아지겠다라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 그 올해 마지막 출연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올해 마지막. 예. 다음 그래서- 주에는 팀장님이 나오시는군요. 예, 김도영 팀장이 아. 나올 거기 때문에 이탈리아 얘기 좀 들으시면 아마 다음 주는 ETF 얘기보다 김도영 팀장의 이탈리아 얘기 뭐 이런 거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ETF 아니고 네.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 네. 예, 같은 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올해 1년 동안 3프로TV 방송을 하면서 네. 네. ETF 쪽에서 좀 눈여겨봤던 또는 기억할 만한 사건들 그걸 한 9가지 정도 추려왔습니다. 네. 네, 화면 잠깐 하나씩 띄워주시면요.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네. 제가 오늘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올해는 저도 ETF 쪽 일을 하지만 이례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꼽았던 저의 ETF 관련된 이벤트는 러시아 ETF였어요. 이거 아는 분도 투자했었어요. 예, 저도 그때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좀 매매 안 했으면 좋겠다. 타사 상품이긴 하지만 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러시아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니까 러시아 ETF로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집중됐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머징 마켓이었거든요. 네. 이머징 마켓에서 프론티어 마켓으로 강등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전달하면서 이게 거래 정지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냥 이머징 마켓, 프론티어 마켓, 디벨롭 마켓 왔다 갔다 하는 것은 MSCI가 늘상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말미암아 거래 정지까지 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래 정지까지 갔었고요. 아직도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뉴스는 뭐냐면 이런 러시아 ETF는 합성 ETF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계약을 맺어서 그 수합 계약을 통해서 그 ETF의 가격을 구현하는 그런 ETF인데 이 뉴스에서 70% 수합 계약의 70%가 청산됐다는 말은 원래 가치 대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4월달 뉴스긴 한데 지금도 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 투자를 했다면 30만 원 남은 거예요? 네, 30만 원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거래 정지 상태고 또 이게 언제 거래가 재개될지 모르지만 중간에 빼지도 못해요? 네, 거래 정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올해 시장에서 가장 좀 이례적인 저도 ETF 쪽을 일을 하지만 가장 이례적인 사건이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어서 요걸 첫 번째 사건으로 가지고 저 왔습니다. 산 분들 많아요? 많아요. 많이 사셨어요. 꽤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요. ETF가 아니라 ETN도 상장 폐지가 있었어요. 참고로 ETN과 ETF는 약간 틀린데 ETN은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것처럼 지표 가치가 1,000원 미만이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거든요. 네. 2019년 이후에 상장된 ETN 중에서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장 폐지를 시켜요. 올해 뭐 인버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인버스 2X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상장 폐지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홍콩 증시가 굉장히 급락세를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장 폐지되진 않았었는데 항생 테크 ETN 뭐 이런 것들이 상장 폐지 위기까지 1,000원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꽤 많이 벌어졌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증시도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그 증시를 기초로 하고 있는 ETF, ETN도 굉장히 상장 폐지, 거래 정지가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올해 시장은 급박했다라는 얘기를 첫 단추로 좀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그리고 그 다음 이슈는 제가 ETF 쪽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펀드가 없어지지 않을까. 펀드 시장. 펀드가? 네, 그러니까 펀드가 지금- ETF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근데 ETF나 펀드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펀드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직접 가입을 한다, 뭐 네. 이런 거지만 ETF는 그냥 편하게 산다. 이것 빼고 맞습니다. 달라지는 게 상장된 있나요? 펀드가 ETF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모든 펀드들이 상장돼서 ETF처럼 거래되는 그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그런 단초들이 지금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데요. TDF라고 하는 것은 타겟 데이트 펀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은퇴 시점에 맞춰서 만든 펀드예요. 근데 네. 이게 ETF로 나왔어요. 음. 아마 6월 달 정도에 상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펀드의 ETF화가 TDF의 사례를 벗어서 아시겠지만 점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음. 괜찮으세요? 네네. 네. 물 흘렸습니다. 네. 물 줄도 그런 소리 네네네. 나는데. 참고로 네. 제가 한국 얘기만 드렸기 때문에 아마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펀드의 ETF화가 굉장히 가속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당장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아 한 3, 4년 뭐 5년 내에 좀 공모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ETF로 바뀌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TDF 펀드의 ETF화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는? 그리고 네 번째는 채권이에요. 올해 ETF 시장에서도 가장 채권 큰 얘기가 화두는 많았죠? 가장 큰 화두는 채권이었고요. 화면 띄워두시면 이게 타이거 CD 금리 3.7조 원, 우리나라 ETF가 대략 600개 좀 넘게 상장되어 있는데 네. 이 중에 사이즈로는 2등이에요. 설정액으로는. 1등은 코덱스 200이라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고요. 네. 타이거 CD 금리가 2등 3.7조 원, 그리고 코덱스 KOFR이 3.1조 원으로 3등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ETF 시장에서는 결국은 채권이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코덱스 23-12 은행채 AA 플러스 액티브 요 상품은 만기 매칭 ETF라고 제가 혹시 방송 때 많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벌써 4천억 근처까지 왔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본부장님이 네.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저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들이 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음. 채권 시장도 ETF화 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저는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섯 번째로는 다섯 LG엔솔. 번째는 제가 연초부터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LG에너지 솔루션은 펀더멘탈도 보셔야 되지만 네. 각종 지수 또는 각종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 LG엔솔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패시브 시장, 제가 맡고 있는 ETF를 필두로 한 패시브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요 이벤트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에 있는 그림은 허율 NH투자증권의 허율 애널리스트가 표로 만들어서 정리했던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제가 코스피 200 12월 정기 변경 때 LG엔솔 유동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해서 ETF 쪽에서는 이 종목을 좀 더 사야 됩니다라는 이벤트를 말씀드리면서 썼던 네. 그 차트인데요. 결국은 LG엔솔의 한정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ETF 시장이 커졌고 그리고 그 ETF 시장 커진 만큼 좀 사이즈가 큰 종목이 시장에 상장한다면 관련돼서 수급적인 영향도 체크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LG엔솔을 다섯 번째 이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는 올해의 ETF? 네, 개인 투자자들이랑 은행 투자자들이 올해 어떤 ETF를 많이 샀는지 제가 이것도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제가 전부 다 갖고 온 건 아니에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를 많이 샀기 때문에 그건 일단 좀 뺐어요. 그중에 빼고 좀 특징적인 걸 몇 개 가져왔는데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을 4,500억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 딱 하나예요. 한국 투자자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매우 사랑하신다. 성장주를 정말 네, 사랑하죠. 성장주를 정말 좋아하신다. 이게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얘기했냐? 나스닥백 레버리지도 많이 사셨어요. 기술주만 네, 투자하는. 올해 기술주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들은 좀 역추세
많이 빠지면 사고 많이 오르면 파는 역추세 매매를 사랑하고 그중에 뭐 나스닥 100과 같은 기술주, 성장주 레버리지를 많이 사셨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키스 국고채 30년 이거는 30년짜리 채권 ETF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리 민감도가 커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 ETF는 주가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88억 원, 아이 뭐 688억 원이 뭐 의미 있는 숫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 펀드들 중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펀드들 중에서 1,000억 이상 되는 펀드가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ETF긴 하지만 개인이 30년 국고채 ETF를 688억 원 샀다라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거의 혁명이에요. 네, 얘가 두레이션이 25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1% 올라버리면 마이너스 25% 되는 상품이에요. 물론 이제 한 25%까지는 아니고 뭐 한 네. 한 20% 요즘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로 금리 민감도가 큰 상품이고 금리에 대한 굉장히 정교한 예측이 필요한 상품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억 가까이 샀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 인상적이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은행 투자자들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은행 투자자들은 약간 틀려요. 은행은 그 은행에 계시는 PB 분들이 이제 약간 권유하시는 또는 어드바이스 하시는 상품 중심으로 사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전지를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로 200, 하나로 200을 좀 많이 산 거는 아마 농협은행이라든지 이런 쪽 창구를 통해서 산 게 아닌가. 그리고 코덱스, 미국 S&P 500 토탈 리턴. 토탈 리턴이라는 것은 배당을 재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좀 많이 팔렸다. 그렇지만 은행은 앞서 설명드렸던 개인 투자들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안 사셨어요. 그만큼 올해 은행에서 판매된 ETF는 좀 많이 물리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을 살 만한 돈도 없었고 또 많이 물린 상품 중심으로 좀 AS에 집중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 예, 그리고 8번째로 올해 저희도 브랜드를 좀 이미지를 바꿨는데요. 네. ETF 운용사들이 좀 개인 고객들한테 많이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도 바꾸고 브랜드도 바꾸고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했었다. 킨덱스는 뭘로 바꿨죠, 정프로님? 에이스잖아요. 네, 에이스로 바꿨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왜 킨덱스를 에이스로 바꿨을까? 저희도 코덱스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킨덱스란 이름의 정체성이 코리아 인덱스의 약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투랑 코리아 인덱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고 또 젊은 투자자들 MZ 세대한테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에이스라는 좀 단어로 된 뭐 약간 신조어보다는 단어로 된 그런 명사를 선택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자산 같은 경우에는 신한자산이 소울이라는 네네네. 신한금융그룹 전체 브랜드를 밀기 때문에 스마트라는 기존 브랜드에서 소울이라는 그룹 아이덴티티를 내세우는 그런 브랜드로 바꿨고요. 전 소울 하면 자꾸 태양광 생각나던데. 아 그래요? 네, 대표적인 ETF죠. 아, 네. 소울. 네. 네, 그리고 소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월배당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약간 월배당 그리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브랜드를 좀 각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KB 같은 경우에도 KB 스타라는 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K 스타였거든요. 네. 네, 근데 KB 스타로 2016년 3월에 브랜드를 이미 바꾼 바 있습니다. 저희가 또 KB스타와 함께 ETF 만들기 아, 그 슈퍼스타 있었죠. K 그거 예. 했었잖아요. 네. 정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게 전 되게 신기하고 그게 좀 약간 지상파 종편 이런 데도 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조만간에 뭐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날 겁니다. 네. 우리가 OTT는 안 되니까 안 컨텐츠 되지? 프로바이더가 돼서 우리가? 네.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OTT. 이제 뭐 JTBC나 그렇죠. TVN에 네. 예. 컨택 한번 해보시죠, 대표님. 예, 물론 뭐 그런 거 다 또 아니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그 디즈니. 3프로 보는 직원이 없겠습니까? 구글에 없겠습니까? 그쵸. 다 있지요. 그러면 재미적인 요소는 어떤 걸 넣으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이제 재미라기보다는 네. 뭔가 인사이트를 주고 인사이트. 우리 투자자들에게 공감을 형성을 넷플릭스도 하고. 좀 재밌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네. 너무 이렇게 뭐 넷플릭스 다큐라든지 이런 건 네. 너무 좀 진지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지만 매우 아주 가볍게 소프트하게.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좋은 생각인 것 네. 같습니다. 됐으면 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앞서 펀드의 ETF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종목의 ETF화도 진행이 되고 맞아요. 있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단일 종목 또는 소수 종목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채운, 그래서 결국은 종목과 ETF의 간극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단일 종목 ETF도 이미 상장을 했고요. 테슬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 1.5배, 테슬라 마이너스 1.5배 이런 ETF들이 상장하면서 이제는 점점 종목과 ETF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니까 올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네,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저도 올해 러시아 또는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의 급등을 보면서 올해 장이 참 네.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쉽지 않았지만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이 또 네. 잘 도와주신 덕분에 네. ETF 투자하신 분들 혹은 ETF를 직접 투자하지 않지만 ETF로 인해 여러 가지 생기는 변화들을 이제 캐치하고 싶은 분들께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 올해는 아마 우리 네. 본부장님께서 마지막이지만 내년에 또 네, 내년에 새해 또 시작하자마자 네. 열심히 또 내년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끼 뛰고 토끼의 해지 않습니까? 아유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75년 네. 화이팅인가요? 저는 87년이고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